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금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틀간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엄청난 관계 진전과 역사적 협력을 선언하고 북핵 문제와 무역 불균형 해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도중에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군사 공격을 단행해 북한과 중국에게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돼 시진핑 국가주석이 앞으로 대북 압박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기의 단판회동으로 불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하라고 첫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나 무역 불균형을 비롯한 중대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해법까지 공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엄청난 진전과 역사적 협력이 선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첫날 만찬회동에 이어 둘째 날 확대 정상회담과 업무 오찬을 잇따라갔고 북핵 문제와 무역 불균형, 남중국해 갈등을 비롯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통해 양국 관계에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면서 앞으로 나쁜 문제들은 사라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ruly progress has been made. We'll be making a lot of additional progress. The relationship developed by President Xi and myself, I think, is outstanding. We look forward to being together many times in the future.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해 많은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며 양국은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역사적인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들은 북한 핵 문제나 무역 불균형 등 핵심 의제들을 논의해 어떤 공통의 해법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고 실무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찬회동을 가진 직후에 화학무기 사용을 이유로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군사응징에 나서 토마호크 미사일 59발로 시리아 군사비행장을 전격 폭격하는 바람에 역사적인 대자를 가리웠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전격적인 군사 공격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동시에 레드라인을 넘으면 미국이 독자적인 군사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한 압박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귀국 후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도전을 어떤 방법으로 억제시킬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백악관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응징으로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토마호크 미사일 공습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플로리다주 판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한 브리핑에서 스파이서 대변인은 화학무기 공격에 러시아가 관련됐을 가능성 질문에 이번 조치는 명백히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겨냥한 것이며 러시아와의 정치적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전히 군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우리의 시리아 공습은 상당히 결단력 있고 정당하며 비례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이 언급한 전 세계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 그리고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을 우선으로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 시리아 공습 직후 미 정치권과 외교가에선 중국이 북핵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지 않으면 시리아처럼 북한 문제도 트럼프식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최후 통첩성 경고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중국에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을 처음 보고받고 안보팀에 여러 옵션에 대해 문의했으며 당일 저녁 8시 그리고 다음 날인 5일 오후 3시에 만나 안보팀과 최종 대응책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D-Day인 어제 오후 1시 30분 마라라고로 이동 중인 안보팀과 화상회의를 했으며 마라라고 도착 직후인 4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과 마지막으로 의견을 나눈 뒤 시리아 공습 결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이로부터 3시간 40분 후인 저녁 7시 40분쯤에 발사됐고 첫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한 순간인 저녁 8시 30분쯤 틸러슨 장관과 국가안보회의 참모들이 의회에 전화로 공습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이 끝날 무렵 시 주석에게 공습 사실을 직접 귀뜸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번 공습이 미국 우선주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변했고 다음 조치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선 미리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아사드 대통령 축출 계획과 관련해선 구체적 언급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아사드 정권이 최소한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러시아가 자칫 이번 공습을 빌미삼아 3차 세계대전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엔 세계 각국의 반응을 봐서 알겠지만 그들은 미국이 적절하게 행동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공습 결정은 폭넓은 칭찬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RKTV 뉴스 김혜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가 기나긴 정치적 논란 끝에 종신직인 대법관에 오르게 됐습니다. 연방상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보수 성향의 고서치 대법관 인준안을 찬성 54대, 반대 45표로 의결했습니다. 과반석의 52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이른바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찬성 60표에서 단순 과반 51표로 낮추는 의사규칙인 핵옵션을 사용해 당론으로 인준을 반대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안건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앤터니 스켈리아 전 대법관 사망 이후 1년 이상 8명으로 운행됐던 연방대법원이 14개월 만에 9명 체제로 정상화되기는 동시에 진보와 보수가 4대4로 팽팽했던 최고 사법부의 이념 구도가 보수 우위로 회귀 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첫 슈퍼바이저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고 있는 미셸 박스틸 위원장이 내년에 실시되는 슈퍼바이저 선거를 위한 기금 모금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경쟁자가 생겨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쁜 소식을 동포사회에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한인으로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미셸 박스틸 슈퍼바이저. 내년 6월 자신의 지역구인 오렌지 카운티 2지구 사수를 위해 먼저 한인 사회의 심장부인 LA를 찾았습니다. 위원장 하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위원장뿐만 아니고 내가 내년에는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제가 가야 되는 곳은 아무래도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많이 도움받고 또 제일 많이 사랑받고 그래서 여기 시작을 하고 사이프러스 지역 출신 경쟁자가 생겨 신경이 쓰이지만 잘 준비해 재선에 꼭 성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 어포넌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이프러스에서 조금 제대로 알려있지 않은 사람이 지금 나오겠다고 그래서 조금 nervous한 상태고요. 캠페인이란 게 항상 해봐도 알겠지만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하나 착실히 해서 그냥 기쁜 소식 내년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주 한인 정치력 신장의 맏언니로 자신보다도 가주 하원과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4지구 등에 도전하는 한인 정치인들은 물론 공화당 동료 연방 하원 의원들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모르면 모른다 해도 돼요.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이 다 아는 건 아닌데 항상 아는 척 하려다가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대로 그다음에 내가 다시 공부해서 다시 오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이제는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많이 컸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이제 미셸 좀 비켜줘 내 자리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선거 기간까지 1년 정도가 남은 가운데 스틸 위원장은 오렌지 카운티 내 홈리스 문제를 비롯해 공항피 문제, 도로 보수, 코요테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재신임을 얻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하 24개 기관 2만 명의 직원 등 오렌지 카운티 정부 경영의 최전방에 서 있는 미셸 박스틸 위원장. 오는 5월 17일 오렌지 카운티 지역 주류 사회와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기금 모금 외연 확대에 나섭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LA 몬스터 류현진이 부상 후 복귀전에서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류현진은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4.2이닝 동안 삼진 5개, 홈런 1개 포함 6피 안타 2실점을 했습니다. 최고 구속은 시속 93마일을 찍었고 투구수는 77개였습니다. 류현진은 1회 실점하며 출발했지만 2회부터 4회까지는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대1 상황에서 5회 시즌 첫 홈런을 맞았고 결국 팀이 1대2로 패하면서 패전의 멍해를 썼습니다. 한편 라디오 코리아는 류현진 선수의 복귀 전 경기를 한국어로 단독 중계했고 계속해서 LA 다저스의 주요 경기와 류현진 선수의 선발 경기를 중계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어제 개솔린세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27대 11로 개솔린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하원도 어젯밤 늦게 개솔린세 인상안을 54대 2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 개솔린세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지금보다 갤런당 12센트가 더 오르게 됩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차량 등록세도 차량 가치에 따라 최소 25달러에서 최대 175달러까지 인상됩니다. 개솔린세 인상안을 제안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세금 인상안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52억 달러를 거둬들여 상태가 나쁜 도로와 교량 등을 고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지난 5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왔던 캘리포니아주가 오늘 가뭄 종료를 공식으로 선언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오늘 성명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캘리포니아주 가뭄이 끝났다면서 가뭄 비상 대책은 오늘자로 종료됐지만 또 다른 가뭄을 대비해 절수를 생활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프레스노, 킹스, 툴레오, 톰리 등 4개 카운티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서 가뭄 비상 대책이 해제됐습니다. 이들 4개 카운티는 지하수 부족으로 여전히 식수, 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 놓여왔습니다. 캘리포니아 가뭄은 이번 우기에 쏟아진 눈과 비로 거의 해결됐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에 30.75인치의 눈과 비가 쏟아지면서 사상 2번째 최다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주정부는 지난해 극심한 가뭄이 5년째 이어지자 176년 만에 처음으로 강제 절수 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번화가에서 트럭 돌진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독일의 한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도주 중이던 용의자를 스톡홀름 북부 지역에서 붙잡았다고 스웨덴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인파가 북적이던 스톡홀름 시내 중심가를 트럭으로 덮쳐 최소 4명이 죽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의료당국은 부상당한 15명 중 9명은 부상 정도가 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토렌스의 델라모 패션센터에서 성추행을 벌인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토렌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저녁 6시쯤 델라모 패션센터 내 가게에 손님으로 들어온 한 남성이 가게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가게에는 이 여성 직원 혼자 있었습니다. 이 용의 남성은 자신을 도와주러 온 여직원을 성추행한 뒤 가게 뒤쪽으로 가서 여직원의 누드 사진을 촬영하고 싶다. 찍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남성은 사건 직후 도주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토렌스 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제보는 토렌스 경찰 310-618-5570번 310-618-557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LAPD가 도난품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한다며 주민들에게 찾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LAPD는 지난해 8월 18일 훔친 물품들을 팔고 있는 한 가게를 급습해 도난품들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이 물품들은 수백 가지 종류의 귀금속과 지갑, 수집한 동전들, 선글라스 등입니다. 레돈도 비치와 템플시티, 발렌시아 등의 지역의 주택가와 업소 등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으로 도난된 것입니다. LAPD는 도난품들을 모두 웹사이트에 올리고 주인들은 찾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신규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3월 실업률이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4.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구직에 성공한 덕분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창출한 일자리는 9만 8천 개로 2월에 21만 8천 개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지난 1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건설 회사는 지난달 6천 명을 채용해 7개월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고 온라인 쇼핑에 밀려난 소매업은 3만 개의 일자리를 감축했습니다. 올해 1분기 신규 고용은 17만 8천 개로 집계돼 지난해 수준과 비슷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개에 물리는 우체부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중에서도 LA가 우체부들이 개에 가장 많이 물리는 도시로 기록됐습니다. 우체부가 우편을 배달하다가 개에 물리는 사례는 80년대에 7천 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점차 감소 추세가 있던 것으로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6,755건이 보고돼 그 전년도인 2015년에 비해 206건이 증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스턴은 62건, 클리브랜드가 60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미 우정국이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개 물림 방지 주간에 앞서 발표한 것입니다. 열기구 최다 비행 기록을 세우기 위한 비행이 영국 해협에서 진행됐습니다. 각양각색의 열기구들이 하늘을 수놓으며 장관을 이뤘습니다. 영국의 한 열기구 회사가 진행한 이 행사는 기네스북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모두 80기의 열기구가 참여했습니다. 행렬은 영국의 도보에서 출발해 프랑스 연안까지 비행하는 것으로 열기구 최다 비행은 6년 전 같은 회사가 49기의 기구를 참여시킨 이후 처음입니다. 이 열기구들은 모두 안전하게 착륙했으며 기네스북에 오르기 위한 공식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가솔린 세금 가장 많이 낸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가솔린 가격이 또 오르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용 가솔린에 부과되는 세금, 즉 가솔린 가격이 또 오르게 되는 것인데요. 가솔린 세금이 오르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왜 또 오르는 건지 오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박형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솔린에 부과되는 세금 올리는 것이, 인상하는 것이 뭐 통과된다, 부결된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 통과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반대했던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되기 위해서는 찬성표 3분의 2 이상을 획득했어야 했는데요. 주 상원 같은 경우에는 27대 11로 그럭저럭 무난하게 통과가 됐고 주 하원 같은 경우에는 54대 26. 단 한 표만 모자라서도 부결이 됐었는데 통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가 됨에 따라 이제 이 법안을 처음 제시했던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을 하게 되고요. 법으로 발효됩니다. 개인적인 뭐 의견 차이에 따라서 이것이 통과되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부결되길 바랐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여하튼 간발의 차이로 통과는 됐는데 네. 그럼 언제 얼마나 이 가솔린 텍스가 오르게 되는 겁니까? 네, 약 7개월 뒤인 오는 11월 1일부터 갤런당 12센트씩 오르게 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 가솔린세가 갤런당 28센트인데요. 무려 43%가 뛰어서 갤런당 39센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국에서 아마 가장 비싼 가솔린세를 내야 하는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갤런당 12센트가 오른다라고 11월 1일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뭐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은 뭐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일주일에 한 13갤런에서 많을 땐 15갤런 정도 네. 출퇴근만 하는데 그 정도 쓰거든요. 일주일에 한 15갤런 얼마나 돈을 더 내야 돼요?
네, 갤런당 12센트니까 15갤런이라고 한다면 한 주에 1달러 80센트, 그리고 한 달이 되면 7달러 이상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한 달에 7불 이상을 지금보다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써서 갤런당 20갤런을 써야 한다고 하면은 네. 지금보다 10달러 정도 더 많이 내는 셈이 되는 겁니다. 남가주에는 이 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죠. 뭐 한인들 같은 경우에도 오렌지 카운티에서 LA를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사람들 많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택시 등 운송업, 또 그쪽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차를 많이 타고 움직이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피부로 느낄 만큼 부담이 많이 될 것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가솔린 값이 올랐다 내렸다 그 가격과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매번 무조건 부과되는 그 가솔린 세금을 말하는 거니까 네. 기본적으로 가솔린 가격 인상은 또 별개의 문제라서 여기서 가솔린 가격이 오르면 또 그만큼 더 나가게 되는데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LA 한인타운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럼 거의 한 달에 지금보다 10불 정도 더 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야, 이렇게 가솔린 세금이 비싼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솔린 세금 좀 싼 데 없어요? 네. 이사 갈까? 알래스카주가 전국에서 가장 쌉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갤런당 12센트에 불과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12센트가 오른다고 했는데 네. 그 오르는 폭만큼만 이 알래스카주에서 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로는 텍사스주, 갤런당 20센트인데요. 캘리포니아주의 한 절반 정도 되니까요. 15갤런을 지금 낸다고 했을 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3달러 이상을 내야 하는데 텍사스주는 뭐 한 12달러만 내면 돼서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텍사스나 이곳에 계신 분들보다 자동차 가스 들어가는 비용을 거의 2배 낸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부자주네요. 주머니는 비었는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가솔린 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늘겠어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기름을 넣지 않아도 되는 전기 자동차 갈수록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기 자동차를 난 갖고 있으니까 뭐 이번 뉴스와는 상관이 없겠다 생각을 한다면 그러게요. 오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전기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0달러의 수수료를 내는 법안도 이번에 함께 통과가 됐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매년 100달러를 그냥 따로 내야 돼요. 네, 가솔린 그렇습니다. 값과 관계없이. 네네. 와,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금을 좀 걷어들이겠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주정부가. 그래서 도로를 좀 정비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들었습니다, 저도. 네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걷어들인 것으로 실제로 도로가 얼마나 정비가 될까요? 네, 일단 계획은 매년 52억 달러를 걷어들여서 앞으로 10년 동안 520억 달러를 이 도로 보수 공사에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보면 뭐 로컬 도로에 팟톨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프리웨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로컬 도로 팟톨과 프리웨이를 도로 보수를 하는데 각각 150억 달러를 사용한다는 방침이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을 줄이는 데는 250억 달러를 쓸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운전자들이 돈을 더 많이 내는 만큼 도로가 좀 많이 개선이 되고 또 교통체증도 줄일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다른 물건값이 오른다면 구입을 보류하거나 절약을 하거나 하면서 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가솔린 세금이 오르면 뭐 차를 안 타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른 방도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주정부가 필요한 도로 보수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부과한다고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일반 생필품이나 다름없는 이 자동차용 가솔린 가격에 강제로 세금을 추가 부담시킨다니 왠지 전해드리는 저희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내 최고를 기록할 캘리포니아주 가솔린 세금 인상을 알아봤습니다. 박현경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모두 마칩니다. TV조선 USA와 함께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